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왜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소행이라고 느끼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런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특이 동향 없다라는 대국민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오리무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이 범인이 거의 틀림없는, 제가 틀림없다는 말을 안 합니다. 거의 틀림없는 그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보는데 그래도 1%가 아직 있으니까 저는 단정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국가의 흐름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고 계속 북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이 화가 나 있는 데 대해서 왜 참고를 자꾸 끼얹으려고 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또 거기에 KBS, MBC, 연합뉴스 이런 기자들이 왜 합세를 하느냐.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군대가 동대북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동대북이 됐어요. 군대가 동대북이 되니까 군이 어떻게 됐느냐. 군대가 동대북이 돼도 군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가장 큰 조직이에요. 국방부 장관은 다른 장관과 질이 다릅니다. 부하가 70만 아닙니까?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방부 장관이 자기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아까 민문돈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진실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에 따라서 자기 조직을 지키고 안보의 원칙을 천명을 하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야말로 동네북이 됐습니다. 동네북이 되는 과정에서 클라이막스가 아까 말씀드린 군인들을 그 군인들은 영웅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아주 영웅적으로 탈출을 하고 탈출을 할 때도 혼란 없이 탈출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죄수복 비슷한 관자복을 입혀가지고 그 기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도록 하는 이 우리나라 군대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런 추태를 연출하게 되었다. 군대는 동네북이 될 만한 소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군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군대라는 이 조직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나 그 군대가 잘못하는 부분, 특히 지휘관들이 잘못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군대를 비판하는 것과 군대를 보호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겁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뭐냐? 바로 작전 중인 천안함에서 사병들이 핸드폰으로 작전 중입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자기 가족한테 전화 걸고 애인한테 전화를 걸고 하더라 하는 사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더구나 해군 작전에서는 그 배의 위치가 파악이 되면 그것은 이미 지는 게임입니다. 잠수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 발견이 되면 구축함이 가가지고 간단하게 요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상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병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은 북한에서도 감청을 못하겠습니까? 이거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핸드폰 때문에 격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를 보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사병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마음대로 작전 중에 가족하고 전화하는 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어떤 언론과 기자나 국회의원도 왜 사병들이 핸드폰을 쓰도록 방치를 했느냐 하고 비판하는 거 보셨어요? 이제는 국민들도 국회의원들도 언론도 비판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당연하다. 사병들이 핸드폰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는 걸 당연하다. 더구나 작전 중에 있는 사병이 핸드폰 가지고 전화통화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좌파 정권 10년 그 전에 김영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소위 문민 이 시대를 겪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우리 군에서 생존자들한테 그 핸드폰을 다 거두었어요. 거두니까 몇몇 기자들이 뭐라고 또 문제 삼냐. 왜 사병들로부터 핸드폰을 거두어 가느냐.
라고 군대를 비판합니다. 아니, 군대라는 조직이 이게 동창회입니까? 군대라는 조직은 비밀, 군사 비밀을 놓치면은 그것은 해산해야 될 조직인데, 이런 말도 아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휘관의 문제입니다. 제일 큰 지휘관인 최고사령관, 국군 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 김태형 국방장관, 그리고 각 지휘관들의 문제. 지휘관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늑대가 지휘하는 양떼하고, 늑대가 지휘관입니다. 양이 지휘하는 늑대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늑대 한 마리가 지휘하는 양떼와 양이 지휘하는 늑대떼가 싸우면은 늑대가 지휘하는 양이 이기게 돼 있어요. 지휘관 때문입니다. 지휘관. 최고 지휘관 이명박 그리고 김태형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이 오늘날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서 북한만큼 오히려 북한보다 더 심각한 안보에 위해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KBS, MBC, 연합뉴스 등등에 종사하는 이 미숙한 기자들입니다. 미숙한 기자들. 이 기자들이 특히 KBS, MBC가 앞장서가지고 일주일 동안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썼습니다. 어떻게 암초에 이 배가 군함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을 한다는 그런 소설을 씁니까?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도를 보면 아는데, 암초가 없는데 어떻게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주장을 KBS가 며칠 동안 또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금속 피로에 의해서 배가 갑자기 갈라졌다. 아니, 지진파가 다 나와가지고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금속 피로에 의해서 배가 짜개졌다.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하더니, 또 MBC는 그 사고가 난 최초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림 보고 요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한 6분 동안 그 안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소설을 쓰고, 이걸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종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그게 거짓말이고 억측이고 과학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간단하게 부정됐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 줄로 그 기사의 허점을 비판을 했어요. 한 줄로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설을 써야지. 그래서 남은 게 뭐냐? 이제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된 게 다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 하나 부정 안 된 게 있어요. 외계인이 와서 폭발시켰다 하는, 그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주장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70년대에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안가에 수중에다가 기뢰를 설치했어요. 기뢰. 이 기뢰는 어떻게 터지느냐 하면은, 기뢰가 그냥 배를 찾아가서 자석 있는 것처럼 붙어가지고 터지는 그런 기뢰가 아니고, 소리를 찾아가는 기뢰도 아니고, 이 해저에다가 지뢰처럼 심어 놓은 겁니다. 전선줄을 연결해가지고 육상에서 딱 이 스위치를 갖고 있다가 배가 접근하면은 터뜨리는 거예요. 지뢰죠, 지뢰. 수중 지뢰입니다. 전기가 있어야 터지는 이 수중 기뢰가 백령도 근방에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지금 사고난 그 연활이라는 해안가에도 한 30개 정도의 이 기뢰를 한 30년 전에 심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이걸 다 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회수하려고 하니까 다 끓여 묻히고 해서 전선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폭발이 안 돼요. 가서 망치를 두드려도 폭발이 안 돼요. 이것은 전기를 죽여가지고 뇌관이 작동하도록 해야 폭발된 겁니다.